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가대표라는 꿈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강주는 그 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무에서의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었어요. 강속구 사이드암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하지 못했던 그가 상무에서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투수로 변신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0.7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그는 드디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강준이 어떻게 상무 효과를 통해 국가대표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야구 이야기를 위해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프리미어십이 대회를 앞두고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이강준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대표라는 꿈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이강준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국가대표 추가 소집 소식을 접하며 한국 야구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사실 그가 국가대표 최종 훈련 명단에 없었던 상황에서 훈련장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이강준의 야구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202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KT 위즈의 2차 3라운드 전체 22순위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의 잠재력은 주목받았죠. 하지만 트레이드와 보상 선수로의 이동을 반복하며 그가 자리를 잡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2021년 KT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되었고 2023년에는 FA 계약을 맺은 한현희의 보상 선수로 키움 히어로즈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미 상무 야구단에 입대가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않고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상무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이강준은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속 150km를 넘는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파이어볼러 사이드암으로서 그는 그동안 큰 기대를 받았으나 1군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KBO 리그 통산 32경기에서 23과 3분의 2 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9.51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었죠. 특히 부상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던 것도 성적 부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의 복무 기간 동안 그는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는 퓨처스리그에서 놀라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이강준은 퓨처스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상무 야구단에서 올해 총 44경기에 등판해 47과 3분의 1 이닝 동안 3승 1패, 8홀드, 11세이브를 기록했으며 평균 자책점은 0.76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습니다. 퓨처스리그의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는 그가 상무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강준은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 폼을 수정하고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제구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던지는 동작이 불안정했지만 상무에서의 훈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는 그가 퓨처스리그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제구력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구에서는 힘을 지나치게 분산시켜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상무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중심 이동과 투구 메커니즘을 조정하면서 홈플레이트를 향해 공을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는 그의 피칭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의 1군 무대에서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되겠죠. 상무에서 복무 중이던 이강준에게 이번 국가대표 소집은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국가대표 예비명단에 뽑히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1군에서 꾸준히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국가대표에 뽑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상무에서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번 국가대표 소집에 반영된 것입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강준은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다면 대회에서 타자들을 압도하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제구력이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상무에서 쌓아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큰 무대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목표를 넘어 한국 야구 대표팀의 전체적인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번에 이강준이 보여준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무에서의 훈련과 경험은 KBO 리그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군 복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기량을 개선한 사례는 앞으로 많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상무 야구단은 선수들에게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며 단순한 군 복무 기간이 아닌 성장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이강준의 사례는 그들이 제공하는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앞으로 군 입대를 앞둔 많은 젊은 선수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준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의 성공이 1군 무대에서 그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가 상무에서 보여준 변화와 성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국가대표로서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그에게도 그리고 한국 야구 전체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올해 프리미어십이 대회는 이강준에게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국가대표의 자격을 얻는 데 만족하지 않고 대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가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다면 이는 그의 KBO 리그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강준의 성장 스토리는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군 복무와 야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자신을 성장시킨 그의 모습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도전과 열정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프리미어 12에서의 그의 활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한국 야구 대표팀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야구 팬들에게 그의 스토리는 그 자체로 큰 흥미를 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강준은 상무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특유의 규칙적인 생활 방식이 체력 유지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안정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는 상무의 좋은 훈련 환경과 맞물려 그의 체력과 경기력을 한층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덕분에 그는 안정적인 피칭 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KT와 롯데 시절 함께했던 선배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상무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적용되었고 그 결과 퓨처스리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상무의 규칙적인 생활이 가져다 준 이 안정감이 그의 빠른 공과 제구력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강준은 강한 구속을 가진 파이어볼러였지만 제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는 자신의 피칭 메커니즘을 세세하게 다듬어 제구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힘을 너무 분산시켜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공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공의 궤적과 타이밍을 더 철저히 조정하여 안정적인 투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구력 개선을 통해 볼넷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멘탈 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았다고 해요. 특히 그는 큰 경기에서의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 멘탈 훈련에도 집중했고 이는 상무의 철저한 훈련 환경에서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퓨처스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그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강준의 프리미어 12 추가 소집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한국 야구 대표팀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의 합류는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과 2028년 LA 올림픽을 대비하여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려는 KBO의 전략과 맞물려 있어요. 이강준처럼 군 복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장한 선수들은 앞으로도 국가대표팀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12의 B조에 속한 한국 대표팀은 일본, 대만, 쿠바와 같은 강팀들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강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제구력 개선을 실전에서 입증하고자 하며 큰 무대에서의 압박감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다면 그의 1군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강준은 상무에서의 성공을 1군 무대에서도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공을 빠르게 던지는 데 그치지 않고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종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앞으로도 제구력 향상과 안정적인 피칭 메커니즘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번 프리미어 12는 그에게 자신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무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트레이닝과 규칙적인 생활이 그를 완전히 다른 선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프리미어 10이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강준이 보여줄 또 다른 성장 스토리는 한국 야구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국가대표로서의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 야구는 새로운 스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그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야구의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